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연인의 원형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ISFP를 지목할 것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관계의 불협화음을 거부하며 마치 고성능 안테나를 지닌 것처럼 연인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해냅니다. 남들은 무심코 지나치는 소박한 일상조차 그들의 시선을 거치면 반짝이는 낭만으로 재탄생하기에 ISFP 곁에 머무는 것은 마치 따스한 봄볕 아래 잠드는 듯한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온화했던 사랑의 결말은 종종 가장 예고 없이 가장 냉혹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ISFP와의 이별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같이 마치 전구의 스위치를 내리는 것 같았다고 토로합니다. 어제까지 수줍게 웃으며 영혼을 약속하던 그들이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타인보다 더 낯선 눈빛으로 차갑게 돌변해버리는 현상. 도대체 그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삼켰던 말들이 역설적으로 관계 전체를 침몰시켜버리는 비극. 이것이 바로 ISFP만이 가진 모순적인 이별 메커니즘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고요함이 사실은 붕괴의 전조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사랑이 늘 가장 행복하다고 믿었던 순간에 허무하게 끊어졌다면 그 답은 상대방의 변심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그 두터운 침묵 속에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가장 다정한 연인이 가장 잔인한 파괴자가 되는 그 심리적 과정을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파헤쳐 봅니다. 1. 갈등 회피 평화를 가장한 유예된 파국. 싸우기 싫어서 억지로 삼켰던 말들이 결국 침묵이라는 예리한 칼이 되어 관계의 심장을 찔렀다. ISFP에게 연인 간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대립이나 스트레스 상황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내면의 평화와 정서적 조화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정서적 재난이자 영혼을 강타하는 쓰나미와도 같습니다. ISFP의 영혼은 아주 맑고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그들은 그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갈등이라는 이름의 돌멩이가 던져지는 순간 그 호수는 흙탕물이 되어 시야가 가려지고 걷잡을 수 없는 파동에 휩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말싸움이 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일지 모르지만 ISFP에게는 자아가 붕괴되는 듯한 공포로 다가옵니다. 고함, 날선 비판, 격앙된 감정의 파고는 그들의 섬세한 신경계를 과부하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에 갈등의 전조가 보이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고 해결하기보다는 동굴이라는 안전지대로 도망쳐 숨는 회피를 선택합니다. 상대방은 이를 두고 무책임하다, 비겁하다고 비난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처절한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마치 화재 경보가 울리면 방화 셔터가 내려오듯 감정의 과부하로부터 자신의 정신이 타버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제로 종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침묵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숨을 쉴 수 없다는 무언의 절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기 방어적 회피가 관계에는 치명적인 맹독이 된다는 점입니다. 갈등은 덮어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고 유예된 갈등은 침묵이라는 밀실 안에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ISFP가 평화를 지키겠다고 입을 다무는 동안 상대방은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끔찍한 고립감을 느낍니다. 소통이 차단된 관계에는 더 이상 생기가 돌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싸우지 않으니 평화로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 관계의 뿌리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으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괴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평화를 사랑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결말인 셈입니다. 1. 기만적인 평화 아니, 난 진짜 괜찮아. ISFP가 연애 중 가장 빈번하고 능숙하게 구사하는 거짓말은 단연코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그들에게 있어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갈등의 불씨를 초장에 진압해버리는 강력한 방화 셔터와 같습니다. 단언컨대 그 순간 그들은 단 1%도 괜찮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이미 서운함, 억울함, 실망감,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외로움이 뒤엉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ISFP는 이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벌어질 소란, 어색해질 공기, 상대방과 얼굴을 붉혀야 하는 긴장감을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괜찮은 척을 연기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라기보다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ISFP가 이러한 행동을 상대방을 위한 고귀한 배려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조금 참고 넘어가면 우리 둘 다 편하잖아.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어. 그들은 자신의 희생으로 평화를 샀다고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진실의 유예이자 갈등 해결의 기회 박탈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괜찮은 줄 알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당신은 그런 상대를 보며 또다시 혼자 상처받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해소되지 못하고 억지로 삼켜진 감정은 결코 자연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실에 차곡차곡 쌓여 정서적 부채가 됩니다. 무서운 점은 이 부채에 복리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웃으며 넘겼던 사소한 서운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 문드러지며 악취를 풍기는 원망으로 변질됩니다. 결국 나중에 터질 때는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감정의 이자까지 합쳐져 관계를 파산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괜찮아라는 말은 평화의 주문이 아니라 파국을 예약하는 계약서였던 셈입니다. 이 수동적 공격의 늪, 침묵의 시위, 언어로 명확하게 배설되지 못한 감정은 반드시 뒤틀린 형태로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을 회피한 ISFP의 억눌린 분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분위기라는 비언어적 통로를 통해 가장 은밀하고도 집요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동적 공격이라 부르며 이는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명백한 적이가 아니라 미묘하게 달라진 공기입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대화하는 듯합니다. 욕설도 비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는 온기가 완전히 증발해 있습니다. 평소라면 하트와 이모티콘이 가득했을 메시지가 응, 알겠어. 그래, 같은 무미건조한 단답으로 바뀝니다. 연인으로서의 애정이 거세된 마치 직장 동료나 낯선 타인을 대하는 듯한 정중하지만 차가운 예의. 이러한 급격한 온도차는 상대방에게 너는 더 이상 나의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다는 무언의 추방 명령과도 같습니다. 감각이 예민한 ISFP는 마음이 다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언어로는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신체 언어는 온몸으로 거절을 외치고 있습니다. 손을 잡으려 할 때 미세하게 움츠러드는 어깨, 스킨십을 시도할 때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는 행동, 대화할 때 눈을 맞추지 않고 핸드폰만 보거나 허공을 응시하는 행위. 이 투명한 벽 앞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비참함을 느낍니다. 이 상황이 상대방을 미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는 원인 불명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싸늘해진 분위기에 질식할 것 같은 상대가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실수했어? 화났으면 말을 해줘. 하지만 ISFP는 무표정한 얼굴로 혹은 약간 귀찮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아니,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래? 이것은 상대를 피말리게 하는 잔인한 정서적 고문입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느껴지는 냉기와 ISFP의 부정 사이에서 인지부조화를 겪으며 내가 예민한 건가?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거나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ISFP는 직접 이별을 말하지 않고도 상대를 질리게 만들어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가장 소극적이면서도 확실한 이별을 유도한 셈입니다. 3텔레파시의 함정 말 안 해도 알아야 사랑이지. ISFP가 갈등 상황에서 입을 굳게 닫아버리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심층적인 이유는 바로 설명의 무용함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애관 깊은 곳에는 논리나 대화보다 더 상위 개념인 정서적 공명에 대한 환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ISFP에게 있어 사랑의 크기와 깊이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정도로 증명됩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구구절절한 설명서가 필요한 조리품이 아니라 눈빛만 봐도 서로의 영혼이 공명하는 마법 같은 순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왜 슬픈지, 무엇이 서운한지를 언어로 구조화하여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들은 깊은 모멸감과 피로감을 느낍니다. 내가 안아줘라고 말해서 받는 포옹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말하기 전에 내 처진 어깨를 보고 안아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 요구에서 얻어낸 배려는 그들에게 사랑이 아닌 적선이나 의무 수행처럼 느껴집니다. 설명해야만 이해받을 수 있는 관계라면 감정의 순수성은 이미 훼손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ISFP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독심술사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아주 미세한 신호로만 송출합니다. 평소보다 0.5초 늦은 대답, 미묘하게 낮아진 목소리, 톤, 프로필 뮤직의 변화,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는 시선. 그들은 입방 부스러기 같은 단서들을 상대가 찰떡같이 알아채고 다가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인에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암호화도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 난해한 시험에서 탈락하는 순간 ISFP는 혼자 조용히 실망하고 점수를 깎습니다. 반복되는 텔레파시 테스트에서 상대방이 계속 불합격하면 ISFP는 이를 소통의 부재나 노력의 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치명적이고 비약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영혼의 주파수가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태생적인 운명적 불일치로 규정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른다. 는 평범한 진리를 그들은 외면합니다. 대신 진짜 인연이라면 말 안 해도 알았을 거야라는 낭만적이지만 잔인한 신념을 고수하며 마음의 문을 겹겹이 걸어 잠깁니다. 상대방에게는 내가 무엇을 몰랐는지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철저한 불통과 고독한 단절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결국 이 모든 회피와 침묵의 과정은 관계의 괴사라는 참혹한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건강한 관계란 상처 하나 없는 매끈한 상태가 아닙니다. 상처가 났을 때 비록 쓰라리더라도 소독약을 바르고 필요하다면 살을 째고 꿰매는 외과적 수술을 통해 더 단단한 새살을 돋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ISFP는 그 소독약의 따가움과 수술 때의 공포를 견디지 못합니다. ISFP는 근본적인 치료 대신 상처 부위가 보이지 않도록 그 위에 예쁜 캐릭터가 그려진 반창고를 덕지덕지 묻히는 임시방편을 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의 연애는 완벽해 보입니다. 큰 소리가 오가지 않고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는 무균실처럼 평온하죠. 하지만 이것은 살아있는 평화가 아니라 썩어가는 것을 감추기 위해 방부제를 뿌려놓은 박제된 평화일 뿐입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반창고 밑에서 환부는 곰다 못해 뼈까지 녹아내리고 있지만 ISFP는 냄새가 새어나오기 전까지 그 사실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가장 잔인한 순간은 이별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상대방은 청천벽력 같은 이별 통보에 묻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어제까지 좋았잖아. 하지만 ISFP에게 갑자기란 없습니다. 상대방이 행복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고 믿었던 그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ISFP는 홀로 상처를 확인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며 관계의 숨통을 조금씩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입 밖으로 헤어지자고 말하는 순간은 관계가 끝나는 시점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숨이 끊어진 관계에 대해 뒤늦게 발급하는 사망 진단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는 커플보다 조용히 웃으며 참는 ISFP의 연애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싸움은 아직 너에게 기대가 있다. 고치고 싶다는 치열한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ISFP가 더 이상 서운함을 토로하지 않고 당신의 실수에도 너그럽게 웃어주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해심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마음의 스위치를 끄고 임종을 준비하고 있다는 가장 불길한 징조입니다. 침묵보다 무서운 비명은 없습니다. 이 감각적 환멸 정떨어짐의 미학. 너를 사랑했던 나의 우주가 너의 사소한 행동 하나로 인해 붕괴되었다. ISFP에게 사랑은
서로의 조건을 맞추는 논리적 계약이나 의무를 다하는 사회적 약속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오감을 통해 느끼는 심미적 체험이자 자신의 영혼을 투영하는 예술 활동입니다. ISFP는 뛰어난 감각과 섬세한 내향 감정을 통해 세상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연인을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 인간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인생이라는 로맨스 영화 속 완벽한 주인공이자 영감을 주는 뮤즈로 캐스팅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바라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낭만의 필터가 씌워져 있습니다. 당신의 평범한 목소리는 감미로운 배경음악이 되고 당신의 웃음은 명화 속의 한 장면이 됩니다. ISFP에게 당신은 단순한 애인이 아니라 그들이 정성스럽게 큐레이팅하여 마음의 미술관 가장 중심에 걸어둔 살아있는 예술작품입니다. 하지만 예술품이 아름다울수록 작은 흠집 하나가 치명적이듯 ISFP의 이러한 이상화는 관계를 극도로 취약하게 만듭니다. 누런 종이에 묻은 얼룩은 티가 안 나지만 무결점의 순백색 캔버스의 튄 잉크 한 방울은 그림 전체를 망쳐버립니다. ISFP의 사랑은 바로 이 순백색 캔버스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분위기와 미적 조화를 꿈꾸기에 그 환상을 깨뜨리는 이질적인 요소에 대해 병적인 결벽증을 보입니다. ISFP의 이별은 바로 이 미학적 환상이 깨지는 찰나에 찾아옵니다. 당신의 어떤 행동이 그들이 설정해둔 아름다운 연인의 범주를 벗어나는 순간, 이것은 점수를 깎는 감점의 영역이 아닙니다. 작품이 훼손되어 가치를 상실하는 폐기의 영역입니다. 어제까지 당신을 숭배하듯 사랑했더라도 오늘 그 환상이 깨지면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술작품이 아닌 처분해야 할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ISFP의 이별이 그토록 잔인할 정도로 빠르고 냉정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1. 무결점의 캔버스에 튄 검은 물감 환상이 깨지는 찰나, ISFP가 느끼는 정떨어짐의 공포는 그것이 거대한 배신이나 도덕적 타락 같은 납득할 만한 이유에서 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남들은 고작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라며 혀를 찰 만큼 극도로 사소하고 찰나적인 순간들에서 파국은 시작됩니다. ISFP의 사랑은 무결점의 순백색 캔버스와 같습니다. 그 위에 떨어진 검은 물감 한 방울은 아무리 작아도 캔버스 전체의 여백을 파괴하는 시각적 폭력이 됩니다. ISFP는 상황의 공기와 분위기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로맨틱한 무드가 조성된 순간 상대방의 품격 없는 행동이 찬물을 끼얹을 때가 있습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나에게는 다정하지만 종업원에게 퉁명스럽게 하대하거나 여기요 라며 거칠게 부르는 모습. 이 순간 ISFP는 상대의 다정함이 가면임을 직감합니다. 감미로운 대화 도중 튀어나온 상황에 맞지 않는 비속어, 타인을 깎아내리는 공격적인 언사, 배려 없이 목소리 톤을 높이는 무례함. 이러한 행동들은 ISFP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관계의 우아함을 산산조각 냅니다. 마치 아름다운 클래식 연주회장에서 누군가 고성을 지른 것과 같은 불쾌한 이질감을 주며 ISFP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오감이 극도로 발달한 ISFP에게 감각적 거슬림은 단순한 짜증을 넘어 성적인 매력을 거세시키는 치명타가 됩니다. 조용한 식사 자리에서 들리는 쩝쩝거리는 소리, 습관적으로 내는 비위생적인 소음들, 관리가 안 된 손톱 밑에 때, 묘하게 신경을 긁는 채취, 나의 미적 기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난해하고 촌스러운 패션 센스. 남들은 옷이야 갈아입히면 되지, 습관은 고치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ISFP에게 이는 고쳐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불쾌한 감각은 상대방의 이미지 자체와 결합되어 손을 잡거나 키스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리적 혐오감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극이 입력되는 순간 ISFP의 뇌리에서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 사람은 내가 상상하고 사랑했던 그 주인공이 아니야. 무서운 점은 이 현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입력된 불쾌한 감각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 뇌의 필터링 시스템을 바꿔버립니다. 어제까지 귀여워 보였던 행동도 이제는 거슬려 보이고 이전에 좋았던 추억들조차 오염되어 빛을 잃습니다.
상대방의 존재가 설렘에서 견뎌야 할 불쾌함으로 바뀌는 순간 ISFP의 마음속 캔버스는 이미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폐기 처분된 것입니다. 이 생리적 거부 반응 논리가 통하지 않는 본능의 장벽. 이 단계가 관계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이유는 이별의 원인이 머리에서 나온 판단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생리적 거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물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공격하고 밀어내듯 한 번 비호감, 혹은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정된 상대에게 ISFP의 감각기관은 총체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문대 출신, 높은 연봉, 성실한 성격, 나를 향한 헌신. 이 모든 객관적 장점들은 ISFP가 느끼는 주관적 불쾌감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마치 아무리 영양가가 풍부하고 비싼 요리라 해도 내 입맛에 맞지 않아 구역질이 나는 음식을 억지로 삼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ISFP에게 사랑은 조건의 합이 아니라 끌림의 총량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진입하면 ISFP의 신체 언어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집니다. 손끝만 스쳐도 전기가 통하던 설렘은 사라지고 상대의 살결이 닿는 순간 미세하게 털이 곤두서거나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본능적으로 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눈을 맞추는 행위는 영혼의 교감입니다. 하지만 거부 반응이 시작되면 ISFP는 상대의 눈을 3초 이상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어색함과 민망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같은 공간에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ISFP는 명치가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공간의 산소를 오염시키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묻습니다. 내가 더 잘할게. 노력하면 되잖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격 차이나 생활 습관은 대화와 타협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적 거부감과 취향의 불일치는 타협이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논리적인 설득으로도 오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오이를 맛있게 먹게 할 수 없듯 한번 식어버린 감각적 호감을 되살리는 것은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사랑은 노력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설렘과 취향은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잔인한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삼복구 불가능한 판결 이미 늦었어. 이별의 순간 당황한 상대방은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고칠게.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만약 당신의 연인이 실용과 논리를 중시하는 사고형이었다면 이 제안은 타당한 협상 카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관계는 고쳐 쓸 수 있는 기계장치와 같아서 부품을 갈아 끼우고 기름을 치면 다시 작동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과 미학을 중시하는 ISFP에게 당신의 2호소는 텅 빈 동굴 속의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이별은 협상의 단계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판결의 통보이기 때문입니다. ISFP를 절망하게 만든 것은 당신의 특정한 행동 하나가 아닙니다. 그 행동을 통해 드러난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실수를 우발적인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그 행동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억지로 그 행동을 고친다고 해도 내 영혼 깊은 곳에 그런 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ISFP에게 개선하겠다는 약속은 늑대가 양의 탈을 쓰겠다는 선언처럼 위태롭고 무의미하게 들릴 뿐입니다. ISFP의 마음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뿐인 고귀한 예술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환멸을 느낀 순간 당신은 복구 불가능한 훼손품으로 전락합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도자기가 깨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강력 접착제로 조각을 다시 붙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자기는 더 이상 국보급 예술품이 아니라 깨진 자국이 흉하게 남은 그릇일 뿐입니다. ISFP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깨지던 순간의 불쾌한 감각을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심미적 무결성이 파괴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그들에게
매일매일 시각적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ISFP의 이별은 그토록 차갑고 단호합니다. 상대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어도 ISFP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냉정함은 악의가 아니라 체념의 완성입니다. 깨진 유리잔에 물을 부으면 바닥만 젖을 뿐 다시 채워지지 않듯 한 번 신뢰와 호감이 깨져버린 ISFP의 마음독은 어떤 논리와 설득으로도 심지어 뜨거운 눈물로도 다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 사이의 우주가 완전히 소멸했다는 번복될 수 없는 종말 선언입니다. 3. 마일리지 적립식 이별 참다가 증발한다. 당신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별이겠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이미 당신과 1000번을 헤어지고 또 헤어졌다. ISFP의 인내심은 마치 태평양처럼 넓고 깊어 보입니다. 그들은 연인이 저지르는 웬만한 실수나 무례함 앞에서도 얼굴을 붉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유의 온화하고 나른한 미소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며 상황을 부드럽게 넘겨줍니다. 상대방은 이런 ISFP의 태도를 보며 치명적인 오판을 합니다. 그들을 날개 없는 천사라고 칭송하거나 혹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줄 사람이라며 관계의 긴장감을 놓아버리고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안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ISFP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ISFP의 침묵을 용서나 수용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실수를 잊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비밀 장부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상처 주는 말, 약속을 가볍게 어긴 행동, 기념일을 대충 넘긴 태도, 이 모든 것은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감정의 영수증으로 발행되어 차곡차곡 보관됩니다. 그들이 당장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싸우기 싫어서 잠시 분노를 유예해 둔 것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알겠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번이 3번째야. 너는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냉정하게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망 마일리지 시스템이 무서운 이유는 마일리지가 쌓이는 속도와 비례하여 당신을 향한 애정도가 정확하게 차감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성격 유형들은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해소하고 다시 사랑을 채워 넣습니다. 하지만 ISFP는 겉으로 싸우지 않는 대신 혼자서 조용히 애정의 잔고를 깎아내립니다. 당신이 우리 요즘 되게 편안하고 좋다라고 느끼며 행복해할 때 사실 ISFP는 당신을 향한 기대와 애정을 거의 다 비워낸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편안함은 신뢰의 안락함이 아니라 이별을 준비하는 ISFP의 정서적 거리두기가 만든 빈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ISFP는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꽉 차서 폭발하기 직전까지도 당신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상대방은 이 친절에 속아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당신이 얘는 원래 화 안 내는 성격이야 라고 자만하며 선을 넘는 행동을 반복할 때 ISFP는 속으로 조용히 이별의 짐을 싸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뒤에서 그들은 이미 당신 없는 미래를 설계하고 마음의 정리를 끝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웃음 뒤에 숨겨진 카운트다운 보이지 않는 게이지. ISFP의 내면에는 누구도 볼 수 없는 오직 그들 자신만이 감지할 수 있는 정밀한 감정의 게이지가 존재합니다. 보통의 사람은 불만이 생기면 그때그때 화를 내거나 투정을 부리며 게이지를 비워냅니다. 마치 쓰레기통이 찰 때마다 비워버리는 것과 같죠. 하지만 ISFP는 다릅니다. 그들은 갈등이 주는 소음을 견딜 수 없어. 불만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밖으로 배출하는 대신 꾹꾹 눌러 압축해버립니다. 겉보기엔 쓰레기통이 비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고밀도로 압축된 불만의 덩어리들이 위험, 수위까지 차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ISFP와의 연애가 어려운 이유는 옐로카드가 없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약속을 어겨 늦었을 때도, 무심코 자존심을 긁는 말을 했을 때도 그들은 화를 내는 대신 씁쓸하게 한번 웃고 맙니다.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당신은 이 반응을 보고 안도하며 아, 내가 잘 넘겼구나.
얘는 참 쿨하구나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의 미소가 아니라 체념의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ISFP는 당신에게 옐로 카드를 꺼내는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당신에게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일의 정서적 뒷걸음질은 너무나 미세해서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후퇴가 수백 번 반복되면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1km가 넘는 소리쳐도 닿지 않을 거대한 협곡이 생겨버립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ISFP의 사랑과 배려가 무한 리필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ISFP의 애정은 철저하게 선불제 배터리와 같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그들의 배터리는 100%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헌신하고 맞춰주고 참아줍니다. 하지만 당신의 실수가 반복될 때마다, 그들이 참아내는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잔고는 가차없이 차감됩니다. 잔인한 점은 이 잔고 내역을 오직 ISFP 본인만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우리 사랑은 영원해라고 믿으며 흥청망청 감정을 소비하고 있을 때 ISFP는 잔액 부족 알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고가 0이 되는 순간 그 계좌는 동결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바닥나는 순간은 곧 관계의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입니다. 이 표면 장력이 깨지는 순간 마지막 한 방울의 비극, 물컵에 물을 아주 조심스럽게 계속 따르면 물이 컵의 가장자리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흘러넘치지 않고 둥글게 솟아오르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표면 장력이라 부릅니다. ISFP의 인내심은 바로 이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표면 장력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둥글고 완만해 보이며 어떤 충격도 흡수할 것처럼 유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상태는 여유로움이 아니라 터지기 일보 직전의 초고밀도 긴장 상태입니다. 이별의 방아쇠를 당기는 사건은 제3자가 듣기에는 어이없을 정도로 사소한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메뉴를 고르다 무심코 낸 짜증 섞인 말투, 약속 시간에 10분 늦으면서 사과 없이 변명한 것, 카카오톡 답장이 평소보다 늦었던 상황. 상대방은 억울함에 가슴을 칩니다. 아니,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고작 메뉴 결정 못한 것 가지고 헤어지자고? 내가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어? 상대방의 눈에는 이별의 원인이 그날의 사소한 사건 하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과관계의 오류입니다. 하지만 ISFP에게 그 사건은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찰랑거리며 한계치에 다다랐던 컵에 떨어진 운명의 마지막 한 방울일 뿐입니다. 그 한 방울이 떨어지기 전 컵 안에는 이미 당신이 모르는 99방울의 서운함과 999방울의 인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의 사소한 실수는 그저 표면 장력의 막을 톡하고 건드린 물리적 자극에 불과했습니다. ISFP의 이별은 화산처럼 쾅 하고 터지는 폭발이 아닙니다. 둑이 무너지듯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리는 범람입니다. 폭발한 것은 다시 주워 담거나 재건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한번 엎질러진 물은 흙으로 스며들어 영원히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물이 컵 안에 있을 때는 ISFP가 어떻게든 그 형태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미 컵 밖으로 쏟아져 버린 후에는 그럴 의지도 능력도 사라집니다. 바닥을 흥건하게 적신 물을 바라보는 ISFP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이제 다 끝났구나라는 허탈함과 해방감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다시 물을 담아보려 해도 이미 깨진 표면 장력은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일에 이별을 고한 ISFP를 그 누구도 다시 붙잡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조용한 사형 선고 번복은 없다. 임계점을 넘어버린 ISFP의 태도는 공포스러울 만큼 차가워집니다. 어제까지 나의 눈물을 닦아주던 다정한 연인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난생 처음 보는 사람처럼 냉소적인 완벽한 타인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2단계에서의 ISFP는 감정의 기능이 꺼지고 가장 냉철한 사고의 기능만이 작동하는 영구 동결 상태에 진입합니다. 많은 연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ISFP가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을 때 그것을 관계의 위기나 투정 혹은 고민 상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하려 듭니다.
하지만 ISFP에게 그 말은 최종 판결문이 낭독이자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친 후 건네는 사망진단서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던 그 수많은 밤 동안 ISFP는 혼자서 수백 번의 이별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혼자 울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마음속에서 당신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들이 입을 떼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과의 관계는 이미 화장까지 끝난 채 상태입니다. 제가 된 관계를 다시 남으로 되돌릴 수 없듯 그들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상대방이 울며 매달리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빕니다. 내가 다 고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ISFP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이미 끊어진 감정선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ISFP는 자신의 감정에 누구보다 솔직한 유형입니다. 마음이 없는 데 있는 척 연기하는 것을 기만이자 죄악으로 여깁니다. 그들에게 한번 식어버린 마음을 억지로 되살리는 것은 죽은 사람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춤을 추게 하는 것만큼이나 기괴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호소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ISFP의 이별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같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그 문은 밖에서 열 수 없는 구조로 바뀝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사람이 주는 가장 냉혹한 형벌. 그것은 당신은 더 이상 내 우주에 존재할 자격이 없다는 무언의 선언이며 이 선언이 번복될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별을 고했다면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의입니다. 4. 관계의 가성비 에너지 고갈과 귀차니즘.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너를 감당하는 건 내 영혼이 닳아 없어지는 일이다. ISFP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효율에 극도로 민감한 유형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매우 한정된 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으며 외부 활동이나 타인과의 복잡한 교류 시 이 배터리는 LTE급 속도로 급격하게 방전됩니다. 물론 연애 초기 강력한 도파민이 분비될 때는 미래의 에너지를 가불해 와서라도 당신에게 헌신합니다. 하지만 도파민의 마법이 거치고 냉정한 현실이 찾아올 때 ISFP는 무의식적으로 연애의 대차대 조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기에서 적자가 나는 순간 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른 외향형 유형들에게 사람과의 만남은 에너지를 얻는 충전의 시간이지만 ISFP에게는 에너지를 갉아먹는 방전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화가 깊어질수록 ISFP의 내면에서는 이제 집에 가서 눕고 싶다는 원초적 욕구가 사이렌처럼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루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사회적 가면을 쓰고 타인을 배려하느라 과열된 시스템을 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생존 본능입니다. ISFP의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습니다. 이 다른 한쪽에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순간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여 감정적 적자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옵니다. 너를 만나는 게 즐겁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너를 만나기 위해 내가 쏟아야 하는 에너지가 너무 커. 이 손익분기점이 무너지는 순간 ISFP는 관계를 지속할 동력을 상실합니다. 사랑만으로는 덮을 수 없는 만성 피로가 관계를 잠식해버린 것입니다. 배터리가 10% 남으면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화면을 어둡게 하고 불필요한 앱을 종료하듯 에너지 고갈을 감지한 ISFP는 가차없이 관계의 절전 모드로 돌입합니다. 연락의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답장이 단답형으로 바뀝니다. 만남을 핑계대며 미루거나 데이트 시간을 단축하려 듭니다. 이것은 당신을 밀어내려는 악의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사랑이 식었다고 비난하며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고갈된 ISFP를 완전히 방전시켜버리는 결정타가 되며 결국 그들은 살기 위해 이별이라는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게 됩니다. 일사랑은 노동이다 의무감이 주는 질식감. 많은 이들에게 연애는 삶의 활력소이자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혼자만의 시간과 자유로운 흐름을 중시하는 ISFP에게 연애는 어느 순간 숨막히는 추가 업무로 변질되곤 합니다.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다시 연인이라는 이름의 상사가 업무 지시를 내리는 상황. ISFP가 느끼는 압박감은 바로 이러한 끝나지 않는 출근의 공포와 유사합니다. 사랑이 자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급격히 시들어갑니다. ISFP에게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는 종종 사랑의 속삭임이 아니라 자유를 옥죄는 족쇄 소리처럼 들립니다. 일어났어? 점심 뭐 먹었어? 지금 어디야? 집에 들어갔어? 상대방에게는 이것이 관심의 표현이겠지만 ISFP에게는 1분 1초를 감시당하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감각적인 세계에 몰입해 있을 때 방해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의무적인 연락은 이 몰입을 수시로 끊어놓습니다. 답장을 안 하면 서운해할까봐. 억지로 핸드폰을 쥐고 있는 그 시간 동안 ISFP의 영혼은 서서히 질식해갑니다. ISFP는 감정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기보다 내부로 수렴하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 겪는 에너지 소모는 타 유형의 몇 배에 달합니다. 치열하게 소리 지르며 싸우고 울고불고 논리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고 다시 화해하며 감정을 쏟아내는 일련의 과정들. 남들은 이를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며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이라 포장하지만 ISFP에게는 그저 재난 상황일 뿐입니다. 싸움이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ISFP는 며칠을 알아누워야 할 만큼의 극심한 번아웃을 겪습니다. 그들에게 싸움은 승패를 가리는 게임이 아니라 자신의 멘탈이 붕괴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랑을 해야 하나? 차라리 혼자가 낫지 않을까? 즉흥적이고 유연한 삶을 추구하는 ISFP에게 계획적이고 완벽해야 하는 데이트는 또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주말마다 SNS에 나오는 맛집을 찾아 웨이팅을 견디고 완벽한 동선을 짜야 한다는 압박감. 상대가 이번 주말에 뭐 할까? 라고 묻는 순간 ISFP의 머릿속은 백지가 되며 식은땀이 흐릅니다. 사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데이트는 편안한 잠옷을 입고 맛있는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넷플릭스를 보며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무계획의 평온함입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수행해야 하는 활동적인 데이트가 반복될 때 집에서 뒹굴고 싶은 그들의 욕구는 데이트의 설렘을 압도해버립니다. 결국 나가기 귀찮다라는 생각은 너를 만나는 게 귀찮다라는 위험한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고립의 승리 그냥 혼자 있을래? 어느 순간 ISFP의 뇌리에는 아주 위험하고도 달콤한 깨달음이 스칩니다. 너를 만나서 얻는 행복보다 혼자만의 방 침대 위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얻는 안락함이 더 크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데이트가 주는 설렘보다 넷플릭스를 켜고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고요한 저녁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순간 이 행복의 저울이 고독적으로 기울어버린 상태를 우리는 고립의 승리라 부릅니다. 상대방은 이 상황을 오해하여 자책합니다. 내가 더 이상 매력이 없나? 내가 질렸나?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매력 유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단지 ISFP의 유전자에 각인된 강력한 동굴 본능이 사랑이라는 후천적 감정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의 소음과 관계의 복잡함에 지칠 대로 지쳐 마치 방전된 스마트폰이 충전기를 찾아 헤매듯 필사적으로 자신의 안전지대로 복귀하려는 회귀 본능을 느낍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살기 위한 도피에 가깝습니다. ISFP가 그토록 혼자 있기를 원하는 이유는 타인의 시선과 기대가 없는 정서적 무중력 상태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연애는 필연적으로 좋은 애인이라는 가면을 써야 하는 무대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리액션을 하고 공감해주는 모든 과정이 ISFP에게는 고도의 연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방에서는 가면을 벗어던져도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되고 멍하니 있어도 되고 씻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자유. 그들은 관계가 주는 벅찬 사랑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영의 상태가 주는 평온함을 택하는 것입니다.
2단계에 이른 ISFP는 만남을 핑계대며 미루거나 데이트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보려 했습니다.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이를 단순한 권태기나 게으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나를 돌볼 에너지가 고갈되어 느끼는 자 소멸의 공포입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점점 희미해져 나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감 앞에서 ISFP는 본능적으로 연인의 손을 놓고 고독이라는 단단한 껍질 속으로 숨어버리는 슬픈 선택을 하게 됩니다. 3. 설명의 폭이 가장 가성비 좋은 이별, 잠수. 에너지가 바닥을 찍은 ISFP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헤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헤어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들에게 이별의 과정을 정석대로 밟는 것은 맨몸으로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고 벅찬 과제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내가 다 고칠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상대방의 쏟아지는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해야 하고 울며 매달리는 상대를 달래야 하고 자신의 변해버린 마음을 납득시켜야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은 ISFP에게 감정의 청문회와 같습니다. 이미 낼 세금이 없어 파산한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 고지서를 들이미는 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가장 에너지가 덜 들지만 가장 비겁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계를 서서히 말라 죽이는 것입니다. ISFP는 직접적인 이별 통보조차 버거워 상대방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유도합니다. 답장 텀이 1시간에서 반나절, 하루로 점점 늘어납니다.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도 응, 그래, 미안 같은 영혼 없는 단답만이 돌아옵니다. 결국 그냥 마음이 식었어. 내가 부족해서 그래 같은 반박 불가능한 하지만 아무런 정보값도 없는 핑계로 관계를 급히 종료시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별이 아니라 상대방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 질식시키는 잔인한 방식입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 ISFP는 아무런 예고 없이 연락을 끊고 증발해버리는 잠수를 선택합니다. 상대방에게는 이것이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이자 트라우마가 됩니다. 사고가 났나 걱정했다가 배신감에 치를 떨게 만드는 최악의 이별이죠. 하지만 방전된 ISFP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후의 생존 전략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너는 설득하려 들 것이고 나는 그걸 받아칠 힘이 없다. 그들은 대화의 여지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자신의 남은 에너지를 보전하려 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비겁한 사람이 되더라도 당장 내가 살기 위해 산소 호흡기를 떼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상대방에게 이별은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끊임없는 고통을 주지만 ISFP에게 이별은 이미 종료된 업무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 비겁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관계의 가성비를 챙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상대방의 가슴에 불신이라는 영원한 흉터를 남겼다는 사실을 그들은 애써 외면합니다. 영역 침범에 대한 알레르기 나를 바꾸려 하지 마. 나의 취향과 방식을 부정하는 것은 곧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선전포고다. ISFP는 영혼의 자유를 주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개인의 공간, 독특한 취향, 삶을 대하는 느긋한 태도는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불가침의 성역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연인이 자신을 어떤 조건도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널 위해서라는 선한 의도를 명분 삼아 이 영역을 침범하거나 개조하려 들 때 ISFP는 본능적인 거부감과 함께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연인들은 흔히 ISFP의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삶의 방식을 불안해하며 도움을 주려 합니다. 너도 이제 미래 계획 좀 세워야지.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돈 관리는 좀 더 철저히 해야 해. 상대방에게는 이것이 애정 어린 조언이자 멘토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ISFP에게 이 말들은 사랑의 언어가 아닌 너는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너는 무능력하다. 너는 교정 대상이다라는 비난이자 가스라이팅으로 들립니다. ISFP는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방식대로 흐르듯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연인이 교조적인 태도로 자신을 가르치려 들거나 계도하려 할 때 그들은 사랑받는 느낌 대신 깊은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연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ISFP는 자신만의 미적 기준과 취향이 확고합니다. 그들이 즐기는 음악, 입는 옷, 멍하니 보내는 시간 등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아의 연장선입니다. 만약 연인이 이를 두고 그 노래가 뭐가 좋아? 너무 우울해. 그런 옷은 좀 이상하지 않아? 라며 평가하거나 논리적으로 분석하려 든다면 ISFP는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그들에게 취향을 부정당하는 것은 곧 자신의 영혼이 난도질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잣대로 나를 재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 ISFP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나의 세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연애는 그들에게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ISFP는 철저하게 현재를 사는 유형입니다. 지금 당장의 행복, 지금 내 피부에 닿는 바람, 지금 마시는 커피의 향기가 그들에게는 먼 미래의 성공이나 통장 잔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인이 끊임없이 5년 뒤엔 뭐 할 거야? 우리 결혼하려면 저축해야지라며 미래의 청사진을 강요할 때 ISFP는 질식할 듯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사랑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부족하지만 사랑스러운 현재의 나가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대로 개조된 미래의 가상인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혼자가 되겠다. 이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 그들은 숨 쉴 구멍을 찾아 관계 밖으로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합니다. 구속받는 사랑보다 외로운 자유가 낫다는 것이 그들의 변하지 않는 진심이니까요. 일선한 의도의 조언? 아니, 그것은 오만한 폭력. 연인들은 흔히 ISFP에 즉흥적이고 때로는 무계획적으로 보이는 감각적인 삶의 방식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내 구원자 혹은 멘토를 자처하며 ISFP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이제 미래 계획 좀 구체적으로 세워야지.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하는 게 시간도 아끼고 낫지 않아? 돈 관리는 좀 더 철저히 해야 해. 가계부 좀 써. 상대방에게 이 말들은 연인의 성장을 바라는 애정 어린 조언이자 현실적인 도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ISFP의 귀에 이 말들은 사랑의 언어가 아닌 너는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너는 무능력해서 내 가이드가 필요하다라는 비난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가스라이팅으로 들립니다. ISFP가 가장 혐오하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개조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말하지만 그 기저에는 너의 방식은 틀렸고 나의 방식이 옳다는 오만함이 깔려 있습니다. ISFP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으며 나름의 속도로 인생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속도가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방향이 유동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연인이 교조적인 태도로 회초리를 들고 자신을 가르치려 들 때 그들은 사랑받는 느낌 대신 깊은 모멸감을 느낍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해주는 것이지. 나를 뜯어 고쳐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 많은 연인들이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ISFP에게 최고의 가치는 정서적 만족입니다. ISFP가 먼 길을 돌아가는 이유는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길에 핀 꽃을 보고 싶어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이 옆에서 왜 사서 고생을 해? 지름길 놔두고라고 핀잔을 준다면 ISFP의 소소한 행복은 순식간에 멍청한 짓으로 전락합니다. 삶의 매 순간을 효율과 성과로 측정하려는 태도는 ISFP가 가진 예술적 감수성을 질식시키는 정서적 폭력입니다. 이러한 지적질이 반복되면 두 사람의 관계는 치명적으로 변질됩니다. 더 이상 동등한 연인 관계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수직적 관계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ISFP는 연인에게서 설렘을 느끼고 싶지 잔소리하는 엄마나 성과를 압박하는 부장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사람 앞에서 ISFP는 더 이상 낭만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저 혼나지 않기 위해
입을 다물거나 이 숨막히는 관리 감독에서 탈출할 기회만을 엿보게 될 뿐입니다. 이 취향은 논쟁의 대상이 아닌 존중의 영역. ISFP에게 자신만의 확고한 미적 기준과 취향은 단순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즐겨 듣는 음악, 옷을 입는 스타일, 방을 꾸미는 소품, 심지어 멍하니 보내는 시간의 밀도까지,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내면 세계를 외부로 투영한 자아의 연장선이자 영혼의 지문입니다. 그렇기에 연인이 이 영역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논리의 잣대를 들이댈 때 ISFP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듯한 치명상을 입습니다. ISFP가 당신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추천하는 것은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을 당신에게 보여주겠다는 수줍은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연인이 이를 듣고 분석적인 태도로 반응한다면 어떨까요? 가사가 너무 우울하지 않아? 이런 걸 왜 들어? 이 영화는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ISFP에게 왜 좋아해? 라는 논리적 질문은 신문처럼 들립니다. 그들에게 좋음이란 설명할 수 없는 직관과 울림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취향을 분석하고 평가절하하는 순간 ISFP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일기장을 타인에게 비웃음당한 것처럼 수치심을 느끼며 다시는 당신에게 자신의 세계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ISFP는 있는 그대로의 향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효율과 실용을 중시하는 연인들은 종종 ISFP의 취미를 생산성의 관점에서 재단하려 듭니다. 그거 한다고 돈이 돼? 하루 종일 누워서 뭐 했어? 시간 아깝게. 이러한 말들은 ISFP가 누리는 무용의 아름다움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들에게 멍하니 하늘을 보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영혼을 충전하는 의식입니다. 연인이 이를 게으름이나 비효율로 규정하는 순간 ISFP는 연인 곁에서 숨 쉴 공간을 잃어버립니다.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잣대로 나를 난도질하는 사람. 자신의 고유한 색채가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ISFP는 서서히 빛을 잃고 무채색의 타인이 되어갈 뿐입니다. ISFP는 나와 다른 취향을 가진 연인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역시 똑같습니다. 내 취향을 이해하지 못해도 좋으니 최소한 존중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연인들이 내 옷 스타일은 좀 이상해, 이렇게 입어봐라며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교정하려 듭니다. 자신의 취향을 부정당하는 것은 곧 자신의 과거, 현재, 감각체계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무례한 침범 앞에서 ISFP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는 마음의 문을 쾅 닫고 영원히 그 사람을 자신의 성역 밖으로 추방하는 것뿐입니다. 산미래의 나를 사랑하는 연인, 현재의 나를 버리다. ISFP와 그들의 연인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은 바로 시제입니다. ISFP는 철저하게 현재를 사는 유형입니다. 그들에게 인생이란 먼 훗날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발을 딛고 서 있는 풍경 그 자체입니다. ISFP에게 지금은 희생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지금 내 피부에 닿는 바람의 온도, 지금 마시는 커피의 향기, 지금 연인과 나누는 눈맞춤의 따스함. 이 감각적인 행복들이야말로 그들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실체입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5년 뒤의 부유함보다 확실한 지금, 당장의 소소한 즐거움을 택합니다. 이것은 대책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행복할 수 없다는 그들만의 확고한 삶의 철학입니다. 반면 미래지향적인 연인은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사랑의 증거로 끊임없이 미래의 청사진을 들이밉니다. 5년 뒤에는 우리 뭐 먹고 살 거야? 결혼 자금 모으려면 지금 아껴야지. 자기 개발 좀 해. 물론 현실적으로 필요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연애의 낭만을 즐기고 싶은 순간마다 튀어나오는 이 현실적인 압박들은 ISFP에게 숨통을 조이는 질식과도 같습니다. 따뜻한 포옹을 기대했던 순간에 차가운 계산기를 들이미는 연인 앞에서 ISFP의 설렘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ISFP가 연인의 이러한 태도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읽어낸다는 점입니다. 연인이 사랑하는 대상은
지금 눈앞에 있는 조금 부족하고 서툴지만 따뜻한 현재의 나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연인의 입맛대로 개조되고 스펙이 갖춰지고 통장 잔고가 채워진 가상의 미래 인물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ISFP는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연인이 아니라 완성해야 할 프로젝트나 미완성 과제로 보고 있구나. 자신이 현재 진행형으로 부정당하고 있다는 느낌. 이것은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혼자가 되겠다. 이 서글픈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 ISFP는 생존을 위해 관계 밖으로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합니다. 당신이 그려놓은 완벽한 미래 계획 속에 정작 현재의 내가 숨 쉴 공간은 단 한 평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속받는 안정보다 불안하지만 자유로운 고독을 택합니다. 비록 혼자 밥을 먹더라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나를 조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온전한 자유가 ISFP에게는 사랑보다 더 귀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6. 텔레파시의 함정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 슬픔을 구구절절 설명해서 얻어낸 위로는 이미 위로가 아니라 비참한 적선일 뿐이다. ISFP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는 주기능인 내향. 감정은 언어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섬세한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기분이 어때? 라고 묻는 것은 수천 가지 색이 섞인 오묘한 바다의 깊이를 고작 작은 물컵 하나로 계량해 보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ISFP는 말로 소통하기보다 느낌, 분위기, 눈빛, 공기의 흐름으로 소통하길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복잡한 내면을 언어로 구조화하는 과정을 고통스러워하며 대신 연인이 고도의 정서적 직관을 발휘해 자신을 투명하게 꿰뚫어 봐주기를 간절하고 은밀히 기대합니다. 바로 이 침묵의 독심술 테스트가 비극의 서막이 됩니다. ISFP가 입을 다무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해상도는 8K UHD급인데 인간의 언어는 고작 픽셀이 깨지는 저화질 이미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슬프다, 화난다, 서운하다 같은 납작한 단어로는 내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이 복합적인 파도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본질이 왜곡되고 오염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차라리 침묵을 택합니다. 침묵만이 자신의 감정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ISFP에게 있어 사랑의 가치는 자발성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 오늘 우울해, 위로해줘라고 말해서 받는 위로는 그들에게 사랑이 아니라 요구에 대한 이행 혹은 감정의 구걸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비참한 적선일 뿐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낭만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미세하게 떨리는 눈동자와 처진 어깨를 보고 연인이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 ISFP는 바로 이 순간에만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만이 그들에게는 100% 순도의 사랑으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ISFP가 예고도 없이 힌트도 없이 연인을 침묵의 시험대에 세운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가 그것을 알아채는지 숨죽여 지켜봅니다. 상대방은 영문도 모른 채 이난이도 최상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연인은 이 테스트에서 탈락합니다. 상대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묻는 순간 ISFP의 마음속에서는 불합격 도장이 찍힙니다. 설명해야만 하는 거라면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 사실은 표현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뿐인데 ISFP는 이를 관심 부족이나 운명적 불일치로 비약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기대와 혼자만의 실망을 반복하다 결국 굳게 닫힌 마음의 문 뒤로 영원히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한계 설명하는 순간 사랑은 퇴색된다. ISFP에게 사랑의 크기와 깊이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정도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그들에게 이상적인 연애란 구구절절한 설명서가 필요한 조리품이 아니라 눈빛만 스쳐도 서로의 주파수가 공명하는 마법 같은 순간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결정적 순간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굳이 나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 때문에 힘들었어. 안아줘라고 입을 떼지 않아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나의 처진 어깨와 미묘하게 느려진 발걸음만 보고 연인이 다가와 말없이 안아주는 것. ISFP는 바로 이 비언어적 구원의 순간에만 사랑을 확신합니다. ISFP가 침묵을 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언어의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에서 일렁이는 감정은 수천 가지 색이 섞인 오로라처럼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그런데 이를 짜증나, 슬퍼, 우울해 같은 납작한 단어로 뱉어내는 순간 그 고유한 감정의 결이 훼손되고 단순화된다고 느낍니다. 내 슬픔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본질이 오염된다고 여기기에 차라리 입을 다물고 온전한 느낌 그대로를 간직하려 합니다. 만약 상대가 알아채지 못해 ISFP가 입을 열어 원하는 것을 요청해야 한다면 그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닌 비참한 구걸로 전락합니다. ISFP의 논리는 확고합니다. 내가 꽃 사줘라고 말해서 받는 꽃다발은 꽃이 아니라 심부름의 결과물일 뿐이다. 그들에게 요청에 의한 이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조한 용역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발성이 거세된 배려는 그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꽃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꽃을 보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라고 말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 나를 향한 관찰과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해야만 이해받을 수 있고 요청해야만 배려받을 수 있는 관계라면 ISFP에게 그 관계는 이미 낭만이 제거된 건조한 계약 관계나 다름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감정을 구걸하는 비참함을 느끼느니 차라리 고귀한 외로움을 택하겠다는 것. 이것이 ISFP가 입을 닫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슬픈 자존심의 실체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세상의 이치보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기적을 믿고 싶은 그들의 순수함이 역설적으로 소통을 막는 가장 큰 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독한 비련의 주인공 너는 끝내 나를 모른다. 안타깝게도 현실 세계의 대부분의 연인은 독심술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으면 처리를 할 수 없는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상대방은 ISFP의 침묵을 평온함이나 휴식으로 오해하거나 도대체 왜 기분이 나쁜지 몰라 답답함에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통의 진공 상태에서 ISFP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비련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고 슬픈 모노드라마를 시작합니다. ISFP는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독한 예술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깊은 슬픔을 이해할 수 없어. 이들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슬픈 음악을 듣고 옛날 편지를 꺼내보며 비련의 여주인공 남주인공 역할에 심취합니다. 상대방은 영문도 모른 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방 안의 ISFP는 혼자서 이별 영화 한 편을 찍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상대방을 나의 섬세함을 짓밟은 무심한 가해자로, 자신을 상처받은 순수한 피해자로 규정해버립니다. 답답해진 연인이 다가와 묻습니다. 왜 그래? 말 좀 해봐. 내가 뭘 잘못했어? 보통의 경우라면 이 질문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비련의 주인공이 된 ISFP에게 이 질문은 확인 사살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 내 표정이 이렇게 어두운데? 내 한숨 소리를 듣고도 모른다고? 너는 나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야. ISFP에게 상대방의 왜? 라는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관심의 증명서처럼 느껴집니다. 상대가 노력해서 다가올수록 ISFP는 더욱 깊은 절망감과 환멸을 느끼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이 비극의 핵심은 ISFP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귀인 오류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모르는 진짜 원인은 내가 표현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SFP는 이 원인을 상대방의 내면적 결함, 사랑의 부족이나 공감 능력 결여로 귀결시킵니다. 진짜 사랑하면 알았겠지. 이 잘못된 전제를 진실로 믿어버리는 순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노력해도 ISFP의 기준에서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표현하지 않은 마음은 신도 모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 철저히 외면합니다. 3주파수의 오류 우린 안 맞아라는 성급한 운명론.
반복되는 불통의 끝에서 ISFP는 결국 치명적이고도 비약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영혼의 주파수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어. 이 문장이 무서운 이유는 관계의 문제를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영역에서 불가항력적인 운명의 영역으로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으면 잡음이 들리듯 우리 사이의 잡음은 서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맞지 않게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운명론적 체념. 이것이 ISFP가 내리는 최종 판결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다이얼을 돌려가며 맞춰가는 튜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ISFP는 이 튜닝의 과정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낭만적 이상주의자이기에 진짜 인연이라면 튜닝 없이도 맑은 소리가 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화를 통해 차이를 좁히려 시도하면 ISFP는 이를 무의미한 저항으로 느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맞춰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운명이 아니라는 증거야. 그들에게 노력은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실패한 관계의 반증일 뿐입니다. ISFP와의 연애는 마치 답안지를 보여주지 않는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다루는 법, 내가 좋아하는 위로 방식, 나의 지뢰찾기 지도가 적힌 완벽한 해설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해설지를 상대에게 단 한 번도 펼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오답을 적어낼 때마다 속으로 조용히 감점을 하고 빨간 줄을 긋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무슨 문제를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도 모른 채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너는 나를 전혀 몰라. 해설지를 금고 속에 넣어두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건 본인이면서 문제를 못 푼 상대를 탓하는 것. 이것은 ISFP가 범하는 가장 슬픈 모순입니다. 결국 이별의 순간 두 사람의 온도차는 극에 달합니다. 상대방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라며 억울함에 가슴을 칩니다. 하지만 ISFP는 그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ISFP는 너는 끝내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라는 슬픈 독백을 남기고 고독하지만 안전한 자신의 동굴로 돌아갑니다. 상대방에게는 평생의 미스터리로 남을, 그러나 ISFP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하고 필연적인 이별의 이유입니다. 7. 처방전 침묵을 깨야 비로소 사랑이 산다. 이 긴 글의 끝자락에서 ISFP인 당신에게 아프지만 외면해서는 안 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부디 이 질문 앞에서만큼은 도망치지 말고 당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응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것은 정말로 우리 관계의 평화였나요? 아니면 단지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기 싫은 당신의 회피성 아니었나요? 당신은 늘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혹은 상대에게 상처 주기 싫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말들을 꿀꺽 삼켰을 것입니다. 내가 참으면 되니까, 말해봤자 싸움만 나니까. 당신은 그것을 배려이자 희생이라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소화시키지 못하고 삼킨 그 말들은 뱃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카롭게 연마되어 이별의 순간 상대의 등 뒤에서 꽂히는 가장 치명적인 비수가 되었습니다. 소리 지르며 싸우는 것은 적어도 상대에게 방어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상대가 영문도 모른 채 피를 흘리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흉기였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던 그 침묵이 사실은 관계를 죽이는 가장 적극적인 가해 행위였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겪은 지난 이별들을 떠올려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성격이 안 맞아서, 영혼의 주파수가 달라서 끝난 것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늘 피해자였고 상처받은 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진실은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 관계가 끝난 진짜 이유는 상대의 무심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단 한 번도 상대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올 기회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설지를 보여주지도 않고 문제를 풀라고 강요한 뒤 틀렸다고 채점하고 퇴장시키는 시험관. 그것이 어쩌면 당신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상대방은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서 문을 두드렸지만 당신은 그 노크 소리를 소음으로 치부하며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갔을 뿐입니다. 진짜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이제는 그 두껍고 안전한 회피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갈등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둘 중 한 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비바람을 맞지 않는 꽃은 온실 속에서만 살 수 있듯 갈등을 겪지 않은 사랑은 현실의 파도 앞에서 쉽게 부서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투박한 진심이 세련된 침묵보다 훨씬 더 상대의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여기 회피하고 싶은 본능을 이겨내고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1. 잠수 대신 안전한 타임아웃을 선언하세요. 갈등 상황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ISFP의 뇌는 이성적 사고를 멈추고 감정적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당신의 본능은 도망쳐. 이곳은 위험해. 라고 비명을 지르며 동굴로 숨을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문제는 도망치는 행위가 아니라 도망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때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수는 말없이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잠수입니다. 대신 상대방에게 복귀 시점을 명확히 알리는 안전한 타임아웃을 선언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잠시 생각할 시간일지 몰라도 예고 없이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에게 그 시간은 지옥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대로 끝나는 건가? 사고라도 났나? 상대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피가 마릅니다. 예고 없는 부재는 휴식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유기이자 상대를 고문하는 행위입니다. 신뢰는 그 불안의 시간 동안 산산조각 납니다. 타임아웃의 핵심은 언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는 것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고통이지만 기한이 있는 기다림은 약속이 됩니다.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세요. 지금 감정이 너무 벅차올라서 억지로 대화하면 내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해서 너한테 상처 줄 것 같아. 나 딱 내일 저녁 6시까지만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먼저 연락해도 될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내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다라고 인정함으로써 상대의 오해를 막습니다. 너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라는 말로 이 회피가 상대를 위한 배려임을 알립니다. 내일 저녁이라는 데드라인을 줌으로써 상대에게 안심할 수 있는 명분을 줍니다. 예고된 부재는 신뢰가 되지만 예고 없는 부재는 이별이 됩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 딱 30초만 용기를 내어 이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 짧은 문자가 당신의 관계를 구원할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이 불만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신선할 때 표현하세요. ISFP인 당신은 평화를 위해 불만을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해 두곤 합니다. 마치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저절로 사그라지거나 혹은 더 깊은 이해심으로 승화될 것이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냉정히 말씀드립니다. 감정은 김치나 와인이 아닙니다. 묵혀둔다고 해서 깊은 맛이 나는 발효식품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은 유통기한이 극도로 짧은 신선식품에 가깝습니다. 제때 소비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부패하여 악취를 풍기는 독이 됩니다. 불만이 발생한 직후 신선한 상태일 때 그것은 아주 가벼운 깃털과 같습니다. 이때 말하면 상대방도 아 몰랐어 미안해라며 가볍게 받아들이고 즉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주파수를 맞추는 귀여운 정서적 튜닝 과정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참자라며 묵히는 순간 그 불만은 습기를 머금은 솜니불처럼 무거워집니다. 나중에 터뜨릴 때는 너 아까 왜 그랬어? 가 아니라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라는 인격 모독적인 비난으로 변질되어 나갑니다. 그때는 이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청소를 생각해 보세요. 책상 위에 막 내려앉은 먼지는 입으로 후 불기만 해도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먼지가 쌓이고 습기와 엉겨붙으면 나중에는 철수세미로 박박 문질러야 겨우 떨어지는 찌든 때가 됩니다. 당신이 갈등을 피하려고 미루는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는 떼어내기 힘든 감정의 찌든 때가 굳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긁어내려면 피가 납니다. ISFP가 불만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을 꺼내려면 분위기를 잡고 진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공기를 견딜 수 없는 거죠. 전략을 바꾸세요. 가장 가볍게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맛집에서 밥을 먹다가 혹은 길을 걷다가 3초 만에 끝내세요. 나 방금 그 말은 조금 상처인데? 나 이거 안 해주면 살짝 서운하려고 해. 이 정도의 가벼움과 애교 섞인 어조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불쾌감을 명확히 전달하는 고도의 소통 기술입니다. 가볍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무겁게 만들지 않는 비결입니다. 완벽한 대본은 없습니다. 어설픔을 허용하세요. ISFP인 당신의 머릿속에는 깐깐한 편집자가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100% 정확하게 오해의 소지 없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아니야, 나중에 정리되면 말하자며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연애는 대본대로 흘러가는 영화가 아니며 당신은 뉴스를 전달하는 아나운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대본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진심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련되게 말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침묵은 신중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일 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도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완벽한 단어를 고르느라 침묵하는 동안 상대방은 그 빈 종이를 보며 온갖 부정적인 상상으로 여백을 채우게 됩니다. 거칠게 그린 스케치가 백지보다 100배 낫습니다. 분위기 좋을 때 말해야지. 내가 좀 차분해지면 말해야지. 단언컨대 그런 완벽한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감정은 생물이라서 타이밍을 재다 보면 어느새 상해버리거나 증발해버립니다. 말이 좀 꼬이면 어떻습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안 맞으면 또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좀 핑 돌면 그게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당신의 연인이 보고 싶은 것은 유려한 언변이 아니라 떨리더라도 용기 내어 보여주는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서툰 표현조차 사랑스럽게 봐줄 사람이 바로 당신의 연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평가하러 온 면접관이 아닙니다. 논리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진 마음을 그대로 꺼내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소통의 시작입니다. 말문이 막힐 때는 그 막막함 자체를 오프닝 멘트로 사용하세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는데 그냥 지금 내 마음이 좀 슬퍼. 말을 잘하고 싶은데 자꾸 꼬이네. 그냥 너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만 알아줘. 이렇게 투박하게 운을 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무장해제하고 어설픔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도 비로소 갑옷을 벗고 당신의 진심을 향해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은 완벽함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공유할 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 건설해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사랑은 아마도 사계절 내내 따뜻한 볕이 들고 시들지 않는 꽃들이 가득한 유리 정원일 것입니다. 그곳은 25도의 쾌적한 온도가 유지되고 거친 바람도 불쾌한 소음도 차단된 완벽한 무균실입니다. 당신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투명하고 아름다운 유리벽 안으로 숨어들어 여기만 안전하다고 믿으며 문을 걸어 잠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유리벽 안의 꽃들은 아름답지만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비바람을 맞지 않은 나무는 나이테를 만들지 못하고 폭풍을 견뎌보지 못한 사랑은 작은 미풍에도 쉽게 꺾여버립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은 살아있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방부 처리된 박제된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사랑은 유리정원 밖,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가뭄이 들기도 하는 거친 광야에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갈등이 소거된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우주가 충돌하며 파열음을 내고 상처를 입히고 다시 그 상처를 서로의 침으로 하자주며 아물게 하는 치열한 생명 활동 속에 존재합니다. 깨질까봐 두려워 유리장 식장 속에 고이 모셔둔 사랑은 관상형일 뿐
당신의 영혼을 단일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부디 다음 사랑에서는, 아니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는 용기를 내어 그 투명한 감옥을 걸어 나오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누구보다 섬세한 언어와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술가의 자질을 침묵하는 데 쓰지 마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예민함이 세상의 상처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면, 이제부터는 상대의 미세한 떨림까지 감지하고 감싸 안는 안테나로 사용해보세요. 우리는 싸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침묵을 깨뜨리는 순간, 당신의 사랑은 언제 깨질지 몰라 불안했던 유예된 이별을 넘어 비로소 두 발로 대지를 딛고 서는 단단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광야의 핀 꽃이야말로 그 어떤 온실의 꽃보다 짙은 향기를 낸다는 사실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